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갔고, 우선 다이어트한 기념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여기는 태국 왕궁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경복궁 같은 곳입니다. 되게 많이 화려하더라고요. 재밌게 봤고요. 여기는 에라완 국립공원이라고 물이 굉장히 파랗고 이쁘더라고요. 폭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아들하고 여기서 수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굉장히 외국인도 많이 오더라고요. 태국 하면 코끼리니까 코끼리도 한번 타봤습니다. 제가 좀 다이어트해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코끼리는 참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터덜터덜 걷는 저 모습 보세요. 다음엔 좀 살을 더 빼가지고 가볍게 만났으면 합니다. 아들하고 기차도 탔고요. 여기 콰이강의 다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그런 곳이었고 고대 유적지도 많이 찾아가서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태국 여행 참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7월 20일 동네산 갑니다. 머리도 완전 떴네요. 오늘 딸 학원에 데려다 주고 시간이 좀 있어서 아침에 등산 갑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후기를 좀 알려드리면, 우선 빠른 결과로 보면 약간의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다음에 뭐 LDL, HDL 이런 거는 정상 수준에는 도달하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몸무게는 전에 뭐 잠깐 공개했지만 104.7kg로 그 건강검진을 마쳤고, 어, 뭐 나머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건강검진 한 다음에 이제 과거 건강검진 이력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이제 갤럭시 기준으로 헬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로 가니까 저의 건강 정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요요에 시달렸는지 대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요요. 너무너무 요요를 심하게 겪었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건강검진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연 단위로 볼 때는 가장 노력한 몸무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상태는 더 쪘을 수도 있다. 살이 좀 빠졌을 때는 한 100kg 수준, 좀 쪘을 때는 110kg 수준, 더 쪘을 때는 120kg 수준,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근데 후반부로 되면 계속 몸을 포기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몸도. 그래서 거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23년도에 최고 몸무게가 112kg, 122kg 정도 됐네요. 이때도 노력한 거예요. 당시 제가 130kg까지 쪘을지 그건 모르는 얘기고요. 공식적인 기록이 122kg. 심각하죠. 근데 이때 이제 보면 100kg까지 뺐을 때도 했던 방법이 굶는 거였어요. 굶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단백질 가루 그거 먹으면서 배고프면 단백질 가루 물에 타 먹는 것도 사치였어. 그냥 한 스푼 입에 털어넣고 버티고, 그 결과가 한 2달 만에 한 10kg씩 뺄 수 있더라고요. 몸에는 엄청 축났고 그냥 원복되는데 몇 달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더 찐다. 빼면 그때도 PT를 하면서 뺐기 때문에 근육은 많았어요. 근데도 찔 때는 항상 예전 몸무게를 경신하면서 쪄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 옛날 기록을 보면 정말로 내 몸무게가 풍선과 같다. 부풀었다 줄었다, 부풀었다 줄었다. 나중에는 포기. 근데 다행히 25년도에는 정말 간단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니까 데미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넘쳐나는 다이어트 방송들이 많은데 뭐 스위치를 시킨다 그런 거 있는데 다 맞는 얘기고요. 제 경우에는 무조건 굶으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시납으로 빼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해외 여행 다녀왔는데 가기 전 몸무게 대비 한 2kg가 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걱정은 안 돼요. 왜냐, 예전같이 굶어서 뺐잖아요. 그 정도 먹었으면 한 3, 4kg 그냥 쪄요. 그럼 또 포기하게 되고. 근데 이 정도 먹었는데 2kg밖에 안 쪘단 말이야. 와, 신기하다. 한국 도착하고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더라고요. 왜? 나는 또 습관 들인 대로 야식 안 먹고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원상복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해외여행 때 쪘던 살은 다 원복됐다. 그리고 7월 달에 목표로 했던 103kg까지는 이제 200g 남았다. 그래서 지금 103.2kg이에요.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쉬웠나? 다이어트가? 왜 진작 몰랐지? 물론 지금처럼 공복 다이어트 하는 거는 산으로 올라가지고 주말에 조금 더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다음 주에 또 술 약속이 2개 있어요. 부서 회식이 있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한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강남역에서 보자고 해서 강남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고요. 둘 다 빠질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먹고 그다음에 얘기도 좀 도란도란 나누고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아직은 쑥스러운지 사람 지나다니면 움츠러들게 되네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몸무게 결산은 7월 말에 한 달 단위로 올릴 예정이고, 그 건강검진에 풍선 같았던 거는 요약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얼마나 제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지. 이놈의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진작 이렇게 할걸. 참. 제가 참 등산은 좋아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살이 찌건 안 찌건 등산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전 목표 체중 80kg. 근데 근육량이 67kg인가? 그렇게 되면 아무튼 근육량도 빠지겠죠. 기형적인 사람이 되려나? 어쨌든 80kg. 결혼할 때 딱 몸무게예요. 와이프가 맨날 사기 결혼이라고 80kg였는데 120kg 돼지랑 살고 있으니. 요새 다이어트 도움될까봐 다이어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초고도 비만 안 돼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35는 넘겨봐야지, BMI. 그죠? 그 다음에 살 뺀 다음에 우리한테 코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무조건 칼로리 제한해라 뭐 해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은 걸 해본 입장에서는 다 겪어보지 못한 상상 속의 동물을 만져보면서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서 뱀처럼 길게 생겼습니다. 뭐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돼지도 안 돼보고 나서 뭐 얘기하는데 그게 뭐 상상의 동물이라고 똑같을 뿐이죠. 어쨌든 그분들 하는 말 하나같이 다 새겨들만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그거 보면 약간 눈살이 찌푸려져요. 뭐 굶으면 당연히 빼지지 살이. 적당하게 운동하고 뭐 해라. 어쨌든 뭔가 금지하는 게 많으면 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서히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살이 한 달 열심히 먹는다고 정상적인 몸이라면 막 5kg, 10kg 안 찌거든요. 서서히 찌지. 마찬가지로 살 뺄 때도 서서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서히. 그래서 저처럼 야식만 끊고 점심 저녁 먹으면서 천천히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좋다. 제가 거의 50평생 다이어트 해보면서 느꼈던 바입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쉬우면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점심 저녁 안 먹으면 또 요요 오니까 점심 저녁 먹습니다. 물론 최대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밥 2번 떠먹는 것보다 그냥 고기 하나 먹는 게 낫다. 그 다음에 간식을 저도 계속 먹거든요. 그거 금지하면 제가 봤을 때 요요 옵니다. 저 간식 먹어요. 우리 동료들한테 다 물어보면 쟤는 뭔 간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밥 먹기 전까지 딱 간식 먹고 뭐 초코파이, 젤리 이런 거 먹고 그 뒤로는 안 먹어요. 나는 이미 간식에 대한 욕망이 다 채워져요. 그러면 그 뒤에 먹을 필요가 없어. 왜? 다음날 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또 아는 맛이니까 먹어봤고. 그거 하나하나 욕망을 억누르면 쌓이다 보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점심 저녁 먹고 간식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만 드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뭐 완벽하게 뭐 다이어트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한 80kg대 몸을 가질 때 보면 아마 이때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밥 먹고 뭐 술 먹고 돌아다니지만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별나지 않거든요. 다만 뭐 식당에 야채 같은 거 좀 많이 나오면 많이 주워 먹고 샐러드 아침에 탄 거 그냥 먹고 더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요. 배가 빵빵해지도록 점심 저녁 샐러드 먹고 밥도 먹으니까요. 근데 샐러드가 신기하게도 샐러드를 먹고 밥을 먹으면 그래도 탄수화물이 좀 적게 들어가요. 즉 뭐 고기는 다 먹죠. 맛있는 반찬인데 고기는 다 먹어요. 근데 밥은 최대한 적게 먹을 수 있다. 왜? 샐러드도 이미 탄수화물이잖아요. 샐러드를 이빠이 처음에 먹고 고기랑 같이 먹으면 생각보다 밥 양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똑같이 포만감은 유지하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되나 봐요. 그리고 뭐 간식은 뭐 중간중간 다 먹으니까 그래도 살이 빠지니까 저도 신나고 어렵지 않으니까 주변에 스트레스도 전달이 안 돼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라는 거 이꼴 스트레스거든요. 와 정말 스트레스 심해요. 왜? 모든 욕망을 다 가둬놓잖아요. 옛날에 운동하면서 PT 하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살이 빼고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먹는 것도 제한했어요. 그러다가 뭐 회식이나 이런 거에서 고삐 한번 풀리면 한 3kg, 4kg가 그냥 찌더라고요. 안 먹다 먹으면 그러나 봐요. 그럼 이제 아니 0.5kg를 빼기 위해 그 난리를 쳤는데 4kg가 한 번에 찌면 사람이 좌절이 되죠. 그냥 좌절이에요.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이 풍선 같은 요요 현상을 보면 1년 단위로 기록된 다들 노력은 하시지만 굶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점심 저녁은 먹고 야식을 끊자.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죠. 나는 야식까지는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살을 빼는 거는 아까 A 플러스 B는 C처럼 B를 없애야 되거든요.
B를 없애면 A 꼴 C가 돼서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어들 거예요. 저도 말은 쉽게 하죠. 저도 뭐 기록적으로는 뭐 건강검진 기록으로는 122kg 돼지였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130kg도 찍었을 거야. 저는 건강검진 하기 전에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런 거 보면 방법이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맞는 다이어트는 고작 습관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였어. 습관 하나, 야식 먹는 습관 하나만 바꾸면 저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은 꼭 많이 자야 돼요. 아니, 많이 자라는 것보다 제 시간에. 전 11시에 요새 잠들어요. 저는 5시 35분에 기상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6시간 정도는 자려고 해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잠도 계속 깼다.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살찌면 당연히 코 골고, 살찐 사람 치고 제가 코는 좀 적게 골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불편해. 살찌면. 이제 8월달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왜 또 출장이 고비냐면, 해외 출장 가면 기본적으로 호텔에 묵고요. 오전에 뷔페를 줘요. 그 다음에 저녁에 오면 라운지 이용을 하게 해줘서 또 뷔페가 있어요. 가뜩이나 저처럼 살찐 사람들은 뷔페 좋아하는데 그게 아침 저녁으로 열려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해외 출장이 적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인데 약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뷔페 먹고 하면 통통 살이 올라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계획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지금 잡혀있는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는 그냥 도시락 용기 받아가지고 샐러드만 담고 그거를 회사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은 그냥 일반식 하고 회사에서 주는 일반식 하고 그렇게 해야 살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저녁에 샐러드만 먹으면 또 배가 엄청 고플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저녁에 어떻게 할지. 저녁에 샐러드 플러스 알파 뭘 할지 그게 고민인데 어쨌든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식습관 잘만 잡혀 있으면 가가지고도 일도 하면서 몸도 좀 다스리면서 그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9월 달에는 100kg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에는. 근데 출장 가서 또 살이 많이 쪄오면 그 다음에 또 막 혹시 굶거나 이러면 또 요요 현상 올까봐 어떻게든 점심 저녁은 푸짐하게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시간에. 그거 한번 지키는 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라운지 뷔페가 열리는데 되게 음식도 좋고 맛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참아냈느냐? 그게 또 관건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술 한잔 먹자고 할 텐데 원래 해외 출장 가면 꽃이 일을 늦게 마친 다음에 같이 뭐 삼겹살이나 아니면 소주 한잔 딱 먹으면서 비싸지만 해외 나가면 소주 비싸잖아요. 그런 게 사실 낭만인데 몸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술 약속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번만 하고 나머지는 잘 습관 유지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00kg 아래 내려가는 거는 한 12년 만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12년. 제가 결혼한 지 19년이 됐으니까 한 7년 만에 100kg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10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네요. 참. 어쨌든 엄청 의미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래서 우선은 지금처럼만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내년도 건강검진에는 크게 무리 없이
정상적인 값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90kg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검진 90kg대. 12년 만에 입성. 그 얼마나 감동이 벅찰까. 제 스스로가. 남들은 100kg면 뭐 슈퍼 돼지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12년 만에 도달하는 수치거든요. 12년 동안 100kg 아래를 찍은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재밌죠? 주말 식단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평상시 식단은 말씀드렸었는데 주말 식단은 되게 간단해요. 점심에 그냥 일반식, 왜냐면 가족들이랑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식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래도 일부러 마트 같은 데 가서 샐러드를 사요. 요새는 양상추가 되게 싸던데 1,800원, 한 통에 1,800원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두 끼를 먹을 정도의 샐러드 양이 되는데, 한 통을 사다가 반절로 갈라서 잘 씻어가지고, 우선은 양상추예요. 양배추 아니고 양상추, 좀 비싼 거잖아요. 그거 밥 먹으면서 같이 먹고, 어제도 뭐 스테이크랑 같이 먹었는데 포만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항상 단백질은 먹어줘야 되니까 코스트코 가서 그 부채살 스테이크 어제도 샀는데, 부채살 스테이크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어제는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또 일반식 먹을 것 같고, 저녁 때는 또 최대한 야채, 밖에서 사 먹어도 야채를 먼저 먹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식 만약 두 번을 먹는다고 해도 야채를 최대한 많이 먹는 젓가락질을 합니다. 밥은 최대한 남겨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워낙 맛집이 많아가지고 잘 안 돼요. 대신에 군것질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뭐 주중에는 뭐 아침에 샐러드 받아서 점심 저녁에 두 번의 샐러드 먹고 일반식이랑 같이 먹는다. 요거는 그냥 뭐 제 루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달라진 거는 야채를 조금 더 많이 먹는 거? 딸랑 그거네요. 또 종합해보면 원래 야채 잘 안 먹었는데 야채 잘 많이 먹는 삶? 그게 다네요. 되게 쉽네. 그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소리네. 잠은 많이 자고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딱 그거네요. 참, 이렇게 쉬운 건가? 근데 재미난 거는 어쨌든 해외 출장 가면서 유튜브 또 계속 할 건데 어떤 컨텐츠를 남길까, 그런 게 되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해외 출장도 출장이지만 뭐 해외 모습들 찍으면 그래도 나름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냥 출장도 항상 무의미하고 주말에는 잠자기 바빴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 주말에 잠자기 바쁜 그때는 그냥 몸도 뚱뚱하고 뭔가 움직이기 싫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안마 같은 것도 마사지 같은 것도 받을 예정인데 그런 거를 영상에 담아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신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나중에 물어보죠 뭐. 근데 워낙 그 마사지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혈액순환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항상 갑니다. 그래서 피곤도 풀고, 그 멤버십 같은 것도 만들어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싸게 해주나 그런 것 같아요. 시설도 되게 고급지고요. 깔끔하고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뭔가 빠지는 행위가 있다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비싼 데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거기서 딱 안마를 받고 피곤을 일주일치 날리고 또 다음 리프레시를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거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제 몸은 비로 하지만 어떻게 그 마사지를 받고 하는지도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근데 거의 뭐 비루한 몸이라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는 가서 고민해보고요. 하여튼간에 가서 살이 또 많이 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되게 왜소하고 쪼만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은지 정말 신기할 정도거든요. 좀 미안하죠. 근데 제 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여자분들보다 곱하기 2니까 제가 2배 힘들겠죠. 근데 돈은 똑같고 아마 힘들 거예요. 팁은 또 포함돼서 따로 뭐 팁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팁은 뭐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건 또 깔끔하더라고요. 뭐 호텔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무슨 유명한 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가가지고 저는 뭐 역사적인 거 되게 좋아해서 박물관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그런 데도 한번 찍어보고 뭐 소개도 해드리고. 전에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가서 가족들 위주로 동영상을 찍어서 딱히 올리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가족 얼굴이 또 공개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는 그냥 제 얼굴만 노출하는 걸로 해서 해외여행은 짧게 정리를 할 예정이고, 가족들한테는 뭐 풀 영상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재밌긴 재밌더라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되게 어려울 줄 알았더니 쉽네요. 뭐 제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딱 4, 50대가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다. 쉽게 만드는 수준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죠. 뭐. 이것도 계속 찍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아래에서 위로 찍거든요. 이게 손으로 들고 가니까 얼굴이 빵빵해져서 보여요 사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 얼굴이 빵빵한 것도 사실인데 그냥 지금 포기했습니다. 아직 돼지는 돼지니까. 점점 나아지는 모습. 다음에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아침 등산은 지금 뭐 이게 딱 등산이 1시간 코스 조금 넘거든요. 1시간 한 10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땀도 적당하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운동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해요. 건강검진에 이상한 거 안 떠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관상동맥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뇌 혈류 이런 것도 봤는데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사실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뭐 좀 그래서 살도 더 빨리 정상인 정도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뭐 1년에 2항목씩은 이제 건강검진할 때 추가해서 받게 해주거든요. 뭐 대장 내시경, 그 다음에 위 내시경 기본이고요. 뭐 대장 내시경도 한 적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또 뭐였더라? 뭐 무슨 각종 CT 검사들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뭐 갑상선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하늘이 도와서 문제는 없었는데 모르겠네요. 또 한 해 한 해 갈수록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나이니까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